김민석 후보가 호남 메가 프로젝트를 강조하다가 정청래 후보의 질문에 제대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국회에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묻자 답변은 두루뭉술했지만 정청래 후보는 특별법부터 국가산단과 교통망까지 줄줄이 꺼냈습니다. 여기에 레버리지 ETF 책임과 검찰개혁 문제까지 연이어 등장하면서 김민석 후보가 상당히 곤란해졌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정말 당대표가 될 준비가 돼 있는 걸까요? 어떤 상황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그 얘기 하나죠. 요즘에 김민석 후보의 전략이 이제 호남이 승부처, 1차 승부처잖아요. 그렇죠. 서울 경기 같이 치러지는데 네. 뭐 어제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호남 투표율하고 서울 경기 투표율하고 연이어 있어요. 김호준 총사 이건 좀 잘 모르시더라고. 설명할 때 보면. 네. 이게 뭐냐면 호남의 투표가 밴드웨건 효과가 없어요. 서울 경기 이게 호남이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날 온라인 투표를 하거든요. 네. 서울 경기는 수요일 목요일 날 해요. 그럼 호남 결과는 토요일 날 나와. 그러니까 호남 결과 나오기 전에 동시에 하루 차이로 호남 투표, 서울 경기 투표가 이어서. 그러니까 호남 결과 무슨 영향을 미치는 게 없어. 없네. 근데 잘 모르시더라고. 오늘 설명하는 거 뭐 정청래 설명하는 거 보니까 뭐 질의응답 할 때 보니까 네. 그런 거는 박시영 TV 보시는 게 낫습니다. 이런 선거는 김어준보다 제가 잘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얘기는 드렸고 그런데 어쨌든 호남이 이제 당원 수가 많으니까 호남을 다들 겨냥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김민석 후보의 승부수는 누가 뭐래도 지금 이제 대통령께 추진했던 호남 메가 프로젝트 그거를 추진하려면 대통령과 호흡이 잘 맞아야 하고 내가 호흡 잘 맞는다. 나를 찍어달라. 이게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정청래가 돼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정청래 명청 갈등이 있고 이러다 보면 시간 끌다 보면 이게 자초될 수도 있고 지연될 수도 있다. 이런 위협 속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김민석 나를 찍어줘야 합니다. 호남 사람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근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일이 터졌습니다. 오늘 TV 토론에서 이 건이 다뤄졌어. KBS 토론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다뤘냐면 정청래 대표가 이거 준비를 잘했더라고. 야 김민석은 말이야 제대로 준비 안 했을 거야. 딱 사고를 한 것 같아. 딱 질문을 던져보면서 완전히 매겨버렸어. 뭘 매겼냐면 이 건을 딱 얘기하면서 제가 잘한다고 얘기하면서 김민석 후보한테 묻습니다. 질문을. 국회에서 해야 할 역할이 뭡니까? 당에서 해야 할 역할이 뭡니까? 이 호남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당에서 구체적으로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뭐죠? 물어. 그러니까 고민을 안 해봤어. 김민석이. 두뭉실하게 뻔한 얘기가 시간을 때워 30초를. 그러니까 정책을 딱 꼬집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째,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둘째, 국가 산단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아, 그렇죠. 셋째, 연구원들이 정주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확보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탁탁탁탁 서너 개를 쫙 얘기하는 거야. 준비가 돼 있는 거야. 그러면서 결정탄을 딱 내립니다. 이거를 잘하려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국회에서 뒷받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신속 추진력 하면 정청래 아닙니까? 강력한 리더십. 이렇게 딱 어필을 딱 한 거야.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낮에 3시 40분에 KBS 토론을 했거든요. 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주부님들이 당원들이 많이 봤을 겁니다. 호남에서. 저는 많이 봤을 수도권보다도 오히려 호남에서 KBS가 했기 때문에 많이 봤을 거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볼 때 새롭다. 이건 몰랐던 건데 막연히 김민석이 이건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김민석은 말만 있지 구체적으로 고민한 게 없는데 정청 딱 부러지는데 라는 느낌이 오늘 진짜 제가 볼 때 오늘 토론의 백미가 그거였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런 좀 정책적인 면에서 이 정청래 후보에 대한 제 내면의 불안감이 좀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주도권 토론을 할 때 그런 이야기들 좀 이런 뭐랄까 정책적인 것들이 나오면 묘하게 저는 좀 불안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 불안감이 한 번에 해소된 것도 있었고 진짜 해소됐어. 그리고 이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도 오늘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많이 했어. 근데 사실 항상 맨날 나오는 게 그냥 뭐 공급 늘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 세금 정책을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도 계속 뻔하게 나오는데 정청래 후보는 LH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LH 위원장을 만났거든. 노조위원장을 만나서 LH가 왜 지금 잘 안 되는지 들은 거야. 이 분리가 돼. 회사가 분리가 네. 되면서 노조원들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LH 주도의 공급 물량이 한계가 있어. 네. 추진하는데. 네.
그래서 이 조직 문제를 먼저 해소를 해야 한다. 네. 그 얘기를 딱 하잖아요. 네, 140만 호로 늘리겠다고 한다면 이 LH도 그만큼 규모에 맞아야 되는데 지금 L과 H를 분리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걸 실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건 아무도 제기하고 있지 않던 문제인데?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두 번째.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레버리지 단일정보 레버리지 관련해서 ETF 맞죠? 레버리지 네네. ETF 이 관련해서 총리 시절에 이걸 했잖아. 그렇죠. 김민석이 그거를 딱 지적을 해. 그랬죠. 오늘 길게 지적을 했어. 그랬더니 아무 말 못해. 눈동자가 막 흔들려. 김민석 말을 못하더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변동성이 꺼졌는데 핵심 원인이 이거다. 정청래 후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것도 이게 큰 역할을 했다. 맞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임마 김민석 네가 책임져야지 사과해야지 이렇게 묻는 거야. 입말하고는 안 했죠. 입말은 안 했고 제에서. 근데 눈동자 쫙 흔들리더라고. 말을 못해. 그래서 오늘 정책적 준비 이런 거 역시 그리고 에너지 문제나 이런 거 송영기 지적했는데 딱 답변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당대표 해오면서 쌓았던 내공들이 드러났고 여기서 레버리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사과해야 한다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 당정 협의가 없었다라고 딱 밝힙니다. 없었어요.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 거야. 정부가 김용범 정책실장하고 총리가 이걸 한 거라고. 조국 대표도 전 대표도 오늘 그 얘기를 했어. 김용범 그다음에 김민석 얘기를 했거든. 이 부분에 만약에 당정 협의가 있었다면 당에서 속도 조절이라든가 여러 가지 후유증에 대해서 검토했을 거다. 신중하게 추진하자는 의견을 냈을 거다. 왜 이렇게 서둘러 했냐. 딱 물으니까 말을 못하네. 이 양반이. 아 제가 오늘 일정 때문에 토론회를 못 봤는데 토론회를 한번 봐야겠네요. 봐야고요. 거기서 제 이름이 3번 나왔습니다. 3번이나요? 공중파에서 3번 나오기 쉽지 않아요. 토론회에서. 그러면 좋은 쪽으로 나왔어요? 나쁜 쪽으로 나왔어요? 아니 그냥 뭐 그거는 좋고 나쁜 게 아니라 이게 가장 그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 오늘 하고 싶었던 게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신천지와 관련된 거. 이거 어떻게든 물타기 해야겠다.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야 김민석 당신이 좀 소극적이었던 거 아니야? 총리실에서 제대로 안 했던 거 아니야? 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네. 그 5월 달에 했냐 안 했냐 이거 진위 공방이 있잖아요. 이 문제에서 뭔가 털고 가야겠다 생각하신 것 같아.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 그래서 신천지 얘기를 하는데 2022년 이낙연 이재명 서울 경선 때 뭉치표 10만 표가 들어온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원표가 아니라 국민선거인단이거든. 누구나 국민이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잖아. 그때 이제 우리가 신천지 의혹 제기를 했잖아. 저도 했고 김어준도 했고 뭐 최욱도 했고 다 했겠지. 유튜브에서는. 그거를 저하고 김어준만 딱 집어. 김어준 박지영도 주장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저 정청래 대표 있잖아요. 관련해서 좀 뭐 우호적 발언들을 하고 김민석 후보에게 좀 날카롭게 비판하니까 좀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 김어준하고 저 급이 다르잖아요. 김어준만 언급하면 되잖아. 그 왜 저까지 언급을 해. 그것도 3번씩이나. 오늘 한순간에 대표님께서 김어준을 뛰어넘어 당대표 후보급으로 올라서셨습니다. 아니야. 그건 아니고 좌표 찍으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언급을 했어. 근데 그거 뭐 나쁜 의도는 아니었다고 난 그냥 받아들여. 그냥 아무 감각이 없어. 그리고 최민희 의원도 그래서 종교단체가 당내 경선에 개입되는 거 이런 거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뭐 법안을 냈다. 이런 거 이제 일부러 최민희 얘기도 해. 정청래가 가까운 편이니까. 네네. 그래서 정청래 당신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걸 주장했는데 신천지 개입국 등등을 주장했는데 내가 지금 와서 신천지 얘기하는 거 뭐 새삼스러운 거라고 그러냐 이렇게 난리를 치냐 이게 마치 뭐 해당 행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정청래가 당신이 그렇게 몰아붙여 이 얘기야.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걸 끄집어낸 거야 3번을. 근데 이게 같습니까? 다르죠. 지금 신천지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비밀 연합이 이 전당대회를 주무르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 본질이다. 기획을 하고 있다 어딘가에. 이렇게 주장한 거잖아. 신천지 그렇죠. 사람들 몇 명 들어와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묘하게 물타기를 하더라고. 듣고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행 과장. 저는
계속 쭉 잘 보다가 갑자기 박시영 이름 나오는 순간 그동안 앞에 있었던 내용들을 싹 다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봐야 돼. 두 번 봤어요. 여기서 대표님 이름 나오다니. 저도 봤는데 저는 김어준 채민이만 들렸거든요. 박시영은 안 들렸어. 박시영이 같이 제일 많이 나온 얘기했구나. 계속 김어준 채민이만 저는 들렸거든요. 그렇게 들었으면 다행이야. 아니 근데 대표님 제가 오늘 회사에 오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보면서 오잖아요. 근데 제가 대표님 쇼츠 보고 있는 사람을 3명이나 봤어요 오늘. 오, 야. 엄청나게 바이럴이 갔다 됐어요. 와서 내가 보니까 있잖아요. 저희 구독자 수가 100명 빠져 있더라고. 안돼. 는 게 아니라 빠졌어 안 돼. 100명이. 아이고 참 그런 얘기가 있었고 오늘 TV 토론에 두 분은 못 보셨잖아요. 이현 과장님 보셨고 저는 못 저는 봤습니다. 아까 급하게 좀 급하게 봤습니다. 좀 예, 어떤 시간. 기억이 남던가요? 본 내용 중에는 저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했던 정청래 대표 김어준 방송? 김어준의 네, 인터뷰가 좀 기억에 남는데 네네. 룰 바꾸는 것과 관련해서 또 이제 그 투표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뭐 카톡 투표를 하느니 뭐 투표 참여 못한 사람들 네네네.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이 얘기를 보고 정청래 대표가 그러지 말고 차라리 그러면 지명직으로 해라. 전 그게 제일 와닿더라고요. 임명직. 네, 임명직. 네.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 왜 하는 겁니까? 진짜. 난 진짜 이게 해줘도 너무합니다. 제정신인가 싶어. 네. 어떻게 멀쩡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저렇게 헷가다가지? 아니 술 먹고 하는 소리들이잖아. 그런 거는 불복할 때 어떻게 버젓이 그거를 공개적으로 페북 이런 데 올리지? 근데 저는 부끄럽지도 않나? 그렇게 이건 제 선거가 아니죠. 뭐 다시 추가 선거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이 선거를 다시 해야 된다. 뭐 투표 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의원들은 앞으로 정개특위에도 저는 절대 넣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지. 보고. 룰 문제 만지면 큰일 나겠어. 네, 그러니까요. 선관위도 안 되고 야, 전준위도 이거는- 안 되고 개헌특위도 전 들어가면 아니, 안 근데 된다고 솔직히 얘기해서 봐요. 이거는 허경영이가 주장할 정도의 내용이야. 그래도 허경영 얘기는 혹하기라도 해요, 대표님. 이건 혹하지도 않아요. 야 진짜. 아니 근데 이런 것도 진짜 처음 봐요. 나 이런 거 그러니까. 처음 봐 네, 진짜. 네, 처음 보는 봐요. 녀석. 미쳐 날뛰고 있어. 그래서 오늘 그 이모선 네. 선관위 부위원장이 이걸 딱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규칙은 경기 전에 정하고 경기는 그 규칙대로 치르는 것이다. 이렇게 예. 얘기도 하면서 선관위 책무는 정해진 규칙을 집행하는 것이다. 새로운 그러니까요. 규칙을 만드는 게 아니라 네. 이놈들아.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이놈들아 빼고. 경선을 하고 있는데 경선 룰을 바꾸자는 얘기는 정말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해봐요. 역시 국민의힘 답답을 그러겠지.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것들을. 한 번이 아니잖아요. 지금 박선호부터 시작해서 쭉 네. 얘기한다니까 모든 최경원이 저쪽 5명이 그러니까 이것도 참 슬픈 게 작전하듯이 동시에 짜고 치는 쭉 거죠. 이렇게 치고 나오는 거잖아요.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그것도 나름대로 이름이 있으신 분들이 최고위원 출마하고 다 이러신 분들이 참 민주당이 망가졌다라는 게 저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도 이런 부분하고 좀 연결이 돼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맞아요. 부분에 대해서 좀 대통령이 지도자다운 모습을 좀 확실하게 선을 긋고 이런 잡음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좀 이런 메시지를 내주면 참 이게 봉합하고 갈등 봉합하고 지지율 회복하고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계속 아쉬움이 남아요. 아쉬움이 있죠. 이따 뭐 네. 플리비님 그 댓글 관련해서 이따 한번 소개를 드리겠는데 오늘 경무에서 그 발언도 좀 흥미롭더라고요. 호남 표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국회의원 의원실에 호남 표심이 있는 게 아니다. 네. 양동시장, 그다음에 말바우 시장, 뭐 송정역 택시 운전사들 기사님들 만나보면 그 얘기도 있죠. 정청래 인기가 뜨거움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지표를 준 거야. 호남 민심은 상층 기자들이나 국회의원들 이야기만 듣지 말고 바닥 민심을 좀 봐라. 자신 있다. 해볼만 하다. 이 얘기를 한 것이 좀 기억에 남았고 그다음에 그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임도 온다. 정청래 되면 네임도 온다. 이렇게 공개해보니까 그 얘기 있잖아. 유권자를 협박하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 3차 세계대전이다. 네, 정청래가 되면 차라리 그 세계 3차 대전이 벌어진다고 이야기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해라. 그래서 네. 그리고 대통령 왜 이렇게 끌어들이냐. 대통령이 당대표 출마한 거냐. 출마 안 한 거다. 그래서 본인 얘기를 해라. 명청대전 없다. 이 얘기도 그러니까 명청대전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이라고 얘기하는데 프레임이죠. 언론들이 아무 개념 없이 쓰더만. 개념 없이 쓰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친청 이런 거는
쓰더라고. 근데 친석은 안 쓰는 거 아세요? 친석, 예, 그쵸. 안 그 쓰죠. 일부러 안 쓰는 거잖아.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니 친청 대 친석 뭐 이렇게 김민석 대 뭐 정청래 측과의 싸움 그럼 뭐 상식적으로 드라이하게 이야기한 거잖아. 네. 근데 거기 왜 이재명 왜 붙이냐고. 그러니까요. 그거는 한 후보 측의 프레임인데 그걸 그대로 써요 언론이. 자 그리고 오늘 보니까 여전히 2대1 싸움 했어요. TV 토론에서 네. 둘이 편먹고 하니까 정청래가 소경이한테 역시 김민석 예. 편이군요. 그래서 두둔한다. 너그럽다고 너그럽다고. 예, 두세 차례 얘기하더라고요. 얘기했고 오늘 정청래는 제가 볼 때는 정청래 후보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배신자 프레임을 오늘 강조했어요. 김민석은 배신자다. 2002년에 정몽준 그 얘기를 계속해서 이게 호남 노무현 노풍에 그 얘기를 상기하면서 계속 얘기했고 그러면서 2022년 당대표 선거 때도 당신이 이재명 대표 공격하지 않았냐. 이것도 또 상기를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시니까 상기를 시켰어. 근데 그건 시인했어. 김민석이 이건 맞다. 얘기했고 그래서 본인은 의리의 정치인이고 신이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 한 번 배신한 놈은 또 배신한다. 그게 강조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배신자 프레임을 상당히 강화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있던 메가 프로젝트의 적임자는 오히려 본인이다. 준비되어 있다. 이 얘기하고 싶었고 1인 1표제를 지켜달라. 이런 메시지였고 김민석 계속 얘기한 거는 당정적 엇박자 난다. 네네. 정청래 나오면 큰일 난다. 그 얘기 강조하면서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지 않냐. 그리고 유시민은 계속 끌어들입니다. 왜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대해서 말도 못하냐. 송영길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친명 반명 구도에 있어서 그걸 근데 얘기했죠. 그거는 그거잖아요. 빨리 유시민 작가를 향해서 나쁜 놈이라고 얘기해라 이거잖아요. 그렇지. 그 얘기예요. 그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 검찰 개혁에서 여전히 싸우더라고. 근데 정청래 이렇게 받아쳤지. 한정혜 의원은 오늘 끌어들여. 근데 네. 한정혜 의원은 정청래한테 이야기한 거가 있고 김민석한테 이야기한 거 약간 다른 뉘앙스로 얘기한 것 같아. 근데 이제 정청래 의원은 한정혜한테 토론회 개최만 들었지 그렇죠. 다른 거 들은 적 일절 없다. 그런데 오늘 이제 밝혀진 건 뭐냐면 하루 전날 정부안을 줬다. 그 전에 공소청 중수청법일 때 이번 건 말고 예. 그 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정부안 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예. 근데 그때 이제 그 정청래 대표는 그거를 가지고 청와대와 조율 작업 자기가 직접 나서서 했고 약간 문제 있는 조항들을 자기가 드러내기도 했다. 뭐 그 얘기 하면서 총리 시절에 뭐 했냐. 돈 다 날린 거 아니냐. 정부안도 못 내고. 그러면서 누가 그때 검찰 개혁에 대해 적극적인지 소극적인지 국민들과 당원들 다 알지 않냐. 내가 적극적이었냐. 김민석이 적극적이냐.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김민석 후보는 당은 이미 그 보안수사권 폐지 입장을 이미 4월 달에 확정을 지었고 그걸 전달하려고 했던 거다.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은. 근데 정청래는 자기가 직접 뭐 들은 바도 없다. 근데 김민석은 뭐 내가 그러면 그전에도 개인적으로 청와한 적이냐 없었다. 이번만 전화 안 한 게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좀 그런 식으로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선거 패배 원인과 관련해서 사실상 승리다. 패배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입장 정리를 했었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제가 볼 때 청와대 정무수석하고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뭐 원래 파트너가 정무수석이거든. 대개는. 그렇죠. 대통령이 직접 하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송영길이 밝혀라 누군지 김민석도 밝혀라 정부의 책임자면 자기인데 자기하고는 안 했다 청와대가 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누구냐 계속 신용이가 물어. 근데 정청래 대표가 그건 밝힐 수 없다. 그건 정치 도의상 밝힐 수 없는 거 아니냐. 고위 당정청이 협의했던 내용들을 약간 좀 뭐랄까 약간 치졸하더라고. 그 정청래가 밝힐 수 없다라는 그런 걸 알고 일부러 계속 해묻더라고. 누군지 밝혀라 이러지. 근데 뻔하잖아요. 정무수석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랬겠죠. 근데 정말 너무 치졸하고 사실 저는 검찰개혁 얘기 그 5월에 그래서 하냐마냐 이 논쟁은 저는 이제 너무 피로감이 쌓여서 맞아요. 사실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한정혜 의원에게 다 이야기가 전달이 됐는데 왜 정청래 당신은 몰랐냐 계속 이걸 묻는 거잖아요. 근데 정청래 후보가 왜 나한테 그럼 전화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원래 당정 협력은 전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서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만나자는 이야기를 하시던가. 그러면 한정혜 의원님과는 만나서 이야기가 전달된 건가? 그렇다면 그때는 왜 당대표와 함께 만나자는 이야기가 안 나왔지?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맞아요. 그 전화로 안 해요? 원래 정말 전화로 안 하나요? 그리고 이제 정청래 대표 계속 공격받은 게 총선 승리를 다음에 하려면 안정적 리더십이 있어야 돼. 당신은 말실수 자주 하지 않냐.
그래서 두 가지를 꺼내요. 옛날 불교계 그 봉이 김선달 꺼냈다가 불교계 대선 때 또 트집 짜서 막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뒤에 장천회 대표가 불교계에 공을 들여요. 그래서 불교계에서 지금 평가가 좋습니다. 사실은 그거랑 하정우 선거 때 오빠 발언 이런 얘기하면서 당신 총선 또 지휘를 당신이 하면 사령탑을 하면 말실수 안 하는 법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추궁을 했었고 그 얘기 하나 기억에 남고 그다음에 이제 김민석 후보의 말 중에 은연 중에 그 얘기 나와. 선거가 흔들리다 보니까 증시도 흔들렸다 이런 말을 해. 이게 말이 돼?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내버리 때문에 증시 흔들렸다고 이 사람아. 이걸 어떻게 그렇게 끼워 맞히는지 그렇게 모르겠어요. 하더라고.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오늘 그 얘기 난 딱 이재명 정부 성공과 관련된 얘기해봐라 딱 하니까 이 얘기 지지층 갈등 얘기를 했어요. 지지층 갈등을 풀지 못하면 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지층의 갈등을 좀 줄여내고 통합의 길로 가야 한다. 그래야 대통령 정부가 안정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했어. 정청래 후보가요? 정청래 예. 잘했더라고. 맞는 말이죠, 그거. 그 예. 얘기를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아무도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요. 예. 자, 오늘 뭐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갔다. 아니, 그리고 저는 저희 처음에 전당대회 초반에는 송영길 후보하고 김민석 후보가 진짜 청년들을 위해서 당을 쇄신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청년 이야기가 단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청년을 이제 처음에 초반에 이 전당대회 1차전 양상이 당 정체성 논쟁이었잖아요. 이제 거기에 더 신천지 논쟁이 얹어지고 그리고 이번에 레버리지까지 좀 얹어지면서 거의 3차전으로 좀 흘러가는 것 같은데 당 정책성, 외연 확장 이 얘기할 때 본인들이 필요할 때는 청년들 얘기 막 엄청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는 청년 얘기가 어떻게 후보자 연설, 모두 발언 그리고 토론회에서도 한 번도 안 나올 수가 있나. 저는 진짜 여기에서 또 한 번 진정성을 의심하게 되는 그런 토론회였어요.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당 대표 경선이 아주 뜨거운데 네, 우리 의원님은 한 발짝 떨어져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그렇죠. 그거에 대해 이제 감상평을 지난 시간에도 여쭤봤는데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2주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더 뜨거워진 것 같거든요. 뜨겁다 못해. 예, 이제 폭파 직전. 옆에만 가도 데일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심한 것 같죠? 어떻게 보십니까? 여전히 걱정되는 상황이고요. 이게 박빙 승부라 흥행은 되는 것 같은데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이게 이후에 봉합이 제대로 될까라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치를 마치 오늘 하루만 하는 듯이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당장 오늘 이기기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붓는 집안의 기둥뿌리까지 뽑아넣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8월 17일 전대 이유를 좀 봤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그 누군가는 대표가 되겠죠. 그 누군가는 떨어지고. 맞습니다. 그러면 대표가 된 그 누군가가 떨어진 그 누군가를 정말로 그 윤리심판 이런 데 제소를 할까요? 징계를 추진할까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그게 정치의 사법화인데 요즘 너무 정치의 사법화가 과잉이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정치를 복원해야죠. 그래서 통합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게 좀 그 최종 결과가 그래도 어느 정도 격차가 벌어지느냐 네. 아니면 진짜로 1%포인트 미만으로 만약에 나타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후 전당대회 이후도 좀 달라진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이 역대 전당대회를 보면 표차가 크게 났다라고 하면 새로운 리더십에 대해서 힘이 실리는 거고 그렇지 않고 표차가 근소하다라고 하면 네. 아무래도 갈등과 반목이 조금은 더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 왔죠. 그래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다만 민주당의 전통이라는 게 힘을 좀 모아내고 큰 전당대회 이후로는 통합의 길로 갔던 전통이 있어서 그런 걸 좀 믿어보자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전당대회 끝나고 다시 한번 얘기를 네. 하도록 하고 지금 중간에 보는 게 추가 투표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앞서 JB 뉴스 부서에서 봤는데요. 네. 사리에는 맞죠. 네. 그러니까 연설 듣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만 경기 중에 룰을 바꿀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게 이번 전당대회에서만 나온 문제가 아니라 네. 이전 전당대회에서도 나왔던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다만 실무적으로 전당대회를 추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견적이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어쩔 수 없다라는 게 실무진들의 고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도 잘 문제 제기가 해소가 안 됐던 건데 선관위에서 빨리 답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연설 전 투표만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순회 경선이 되어버리면 맞습니다. 선거 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 표 행사가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샷 경선이면 선거 운동 다 끝나고 네.
끝난 다음에 한 표 행사하는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맞습니다. 순회 경선이 되면 이 문제는 구조적으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문제죠. 거기다 하나 더해서 순회 경선 기간이 기냐 짧으냐에 따라서 문제가 또 중첩됩니다. 만약에 순회 경선 기간이 여유가 있다고 하면 예. 그런 문제를 최대한 녹여낼 텐데 예. 이번처럼 순회 경선 기간이 짧으면 문제가 중첩돼서 더 복잡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요. 이것도 사실 전당대회 끝나고 이거 좀 손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봐야 됩니다. 그런데 매번 이게 전당대회 때마다 나오는 문제 제기였는데요. 저게 빨리 해소해야죠. 이런 문제를 계속 끌 건 아닌 것 같고 남은 지역 경선에서 얼마나 더 많은 당원들의 참여를 끌어내도록 머리를 맞대는 게 더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싶어요. 순회 경선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뭐 이해가 좀 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러려면 사실 그 선거 관리를 더 치밀하게 짜야 되는데 그게 네. 말처럼 쉬울 것 같지는 않다. 네, 그래서 시비가 이제 붙을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맞습니다.